자, 계속해서 세포 분열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세포, 그러면 우리 몸에서 거기밖에 없어. 정자와 난자. 그게 다야.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뺀 나머지가 다 체세포인 거예요. 생식세포는 뭐다? 정자와 난자. 그럼 이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분열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단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열 장소는 동물 같은 경우는 몸 전체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 체세포.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 또는 형성층과 같은 특정 부위인데 이 생장점이 보통 뿌리 쪽에 있고 형성층 줄기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줄기 끝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끝이라는 건 단면적 그 세로로 잘랐을 때가 아니라 가로로 잘랐을 때 예, 이렇게 물감과 채권 쪽이 형성층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활발하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볼 건데 맨 처음에는 일단 분열 전이라고 해가지고 DNA가 이제 복제되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복제돼서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나겠지? 근데 그 속에 있는 세포 자체, 그러니까 핵 말고 여기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질도 커져요. 네, 커지면서 이제 전차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특징이 염색체가 막대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네. 아무래도 복사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다 펼쳐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제 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핵 분열이 시작이 돼. 전기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일단은 이 핵 속에 유전 물질을 가두고 있던 그 핵막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염색체가 밖으로 나오면서 나눠지겠지? 음. 그리고 아까는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 염색체와 그다음에 방추사가 나타난다는 게 전기의 특징이에요. 방추사와 막대 모양의 염색체 그리고 핵막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중기가 되면서 일렬로 서게 되는데 한 줄 서기를 해. 그러면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고 이제 방추사가 쫙 이렇게 한 줄로 선 염색체에 달라붙습니다. 이때를 이제 중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한 줄로 저렇게 서 있다 보니까 어떤 개수를 세거나 모양을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 제일 긴 시기는 이게 제일 길어요. 가장 긴 시기인데 길고 여기는 제일 짧아요. 짧지만 관찰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 저렇게 한 줄로 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이 염색체가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염색 분체끼리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염색 분체는 서로서로 유전 물질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떨어져서 각자의 이제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기에서 다 나뉘어지면 말기에서는 다시 핵막이 나타나면서 염색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질, 핵 말고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데 이것도 동물 세포일 때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식물 세포는 안쪽에서부터 세포판이 생겨서 바깥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다 이제 끝나면 말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간기가 시작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세포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이 하면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몸집이 커지고 네. 또 상처를 아물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있는데 이 생식세포는 체세포하고 분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배우게 되겠죠.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다른 체세포는 44개 그리고 X를 갖던지 또는 44개와 XY를 갖던지 하잖아요. 근데 그 정자나 난자에는 저렇게 들어있지 않고 어떻게 들어있다? 22 플러스 X 또는 22 플러스 Y, X, 22 플러스 X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지 다시 수정란이 됐을 때 사람이 되죠. 아니면 만약에 요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수정란에 88 플러스 X, XY가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분열이 돼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비슷한 것도 있고 상당히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분열되기 전에 간기에서 먼저 복제되는 건 똑같아요. 이게 생식세포든 아니면 그냥 체세포든 맨 처음에 분열되기 전에 이때 복제, 즉 간기의 시기를 갖는 건 똑같은데 얘가 이제 전기 때 뭐가 나타나냐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나요. 자,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끼리가 붙어 있는 거야. 이 염색 분체 붙은 거 말고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중기가 되면 걔네들이 붙어 있는 채로 줄을 서다 보니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은 두 줄로 서야 돼.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두 줄 섰을 때 방추사가 이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상동 염색체를 끌고 가.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가 각자 다른 세포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엄마의 유전 정보가 하나 한쪽으로 가면 나머지 아빠의 유전 정보는 다른 한쪽으로 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첫 번째 1분열이 끝나요. 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로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색다른 유전 정보가 있는 어떤 세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정자 혹은 난자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싹 다 다르다는 얘기야. 다 달라.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네. 자, 그리고 다시 이분열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여기 끌려온 염색체 안에 염색 분체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꼭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색 분체 분리는 이분열 후기 때, 상분 염색체 분리는 1분열 후기 때 이렇게 시작이 된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말기가 돼서 세포질 분열이 다 일어나면 보세요. 얘네들은 또 같아. 같은 유전 정보를 가졌겠지? 네, 염색 분체 분리니까. 네. 근데 이렇게 둘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딸세포. 아까 딸세포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의 원래 세포에서 분열된 걸 딸세포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세포의 절반인 염색체 수. 모세포가 만약에 2N개라면 N개인 염색체 수가 생기는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식세포가 그렇게 4개 만들어진다. 체세포의 절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까지 알아보았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얘가 복제가 됐다고 쳐봐요.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버리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걸 가운데 서 있는 분열 그 중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분리되는 거. 1분열, 감수 1분열, 포기였지? 그치? 그리고 이건 뭐야? 염색 분리되는 거는 1분열. 자, 그렇게 해서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리을이겠죠?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염색 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바로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예요. 상동. 그러니까 디귿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이어서 또 멘델 유전 법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사람 발생이 먼저 해야 되겠군요. 네. 사람의 발생 이것도 좀 끊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